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 4팀 임경아입니다. 제가 조사한 기업은 인터로조입니다. 는 시가총액이 3,879억인 기업으로 2023년 4월 3일 기준 주가 3250원, 퍼는 16.53배입니다. 분석입니다. 인터로조는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본사는 대리점과 안경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해외의 경우 디스트리뷰터가 안경원에 공급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서 온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업체에서 안경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구조로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유통회사에 대한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하여 장기간의 거래를 통한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는 의료기기의 하나로 국가별 안정성 기준을 통과해야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구조를 보았을 때 콘택트 렌즈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즈의 종류는 크게 렌즈의 색, 착용기간, 소재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색의 유무에 따라서 투명 렌즈와 컬러 렌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색과 디자인이 없는 투명 렌즈의 비중이 약 90%로 투명 렌즈를 선호하며 아시아와 중동에서는 컬러 렌즈의 수요가 많은 편으로 컬러 렌즈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착용기간별로는 하루만 착용하고 버리는 원데이 렌즈와 착용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인 FRP를 포함한 다회용 렌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의 번거로움, 위생 때문에 원데이 렌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렌즈 소재에 따라 실리콘 하이드로겔, 퍼스퍼릴콜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함수율이 높아 유연해 이물감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 찢어지고 눈물을 빨아들여 장시간 사용 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해마 이후에 나온 소재로 해마보다 산소 투과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소수성을 띠고 있어 침착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퍼릴콜린은 인공신장에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렌즈에 마름 현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리콘 하이드로겔보다는 산소 투과율이 낮습니다. 최근에는 친수성보다 산소 투과율을 중시하는 추세로 미주 국가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렌즈 처방률이 70%가량 됩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단점을 보완한 렌즈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공정은 선반 절삭법, 스핀 캐스팅, 몰드 캐스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반 절삭법은 렌즈의 재료를 고체 상태로 만들어 선반에 넣고 절삭하는 방법으로 소프트 렌즈 제조보다는 하드 렌즈 제조에 주로 이용됩니다. 스핀 캐스팅은 폴리머 방울을 접시 모양의 몰드에 넣고 원심 회전시켜 원재료를 몰드 표면에 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몰드 캐스팅은 오목한 몰드에 원재료를 넣고 볼록한 몰드로 눌러 콘택트 렌즈를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선반 절삭법은 수율은 높으나 생산량, 표준화 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핀 캐스팅은 대량화는 가능해졌지만 새로 개발된 몰드 캐스팅보다는 수율이 낮아 최근에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 렌즈 제조에는 생산량이 많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몰드 캐스팅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인터로조는 전 공장에서 몰드 캐스팅을 사용하여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과 성형의 안정성을 통해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6.2%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난시, 근시 및 원시와 같은 시력 관련 장애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렌즈 착용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 착용 렌즈에 비해 교체 비용이 큰 원데이 렌즈의 성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순으로 크며 북미는 투명 렌즈와 실리콘 렌즈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컬러 렌즈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채널별 매출 비중은 존슨앤존슨, 알콘,
바슈룸, 쿠퍼비전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ODM, OEM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국내 시장의 약 80%는 수입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로즈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10%가 넘는 한국 업체는 인터로즈가 유일합니다. 국내 제조기업은 보통 유통업체 브랜드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매출액과 수출 비중은 모두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매출액은 1,269억 원, 수출 비중은 75.3%입니다. 2020년 영업이익률은 코로나와 더불어 주요 제품 판매량 감소 및 중국 채권매수 지연으로 인한 대손 충당금 설정에 따라 17.2%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회복하여 2022년도에는 24.5%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 매출액을 구분하면 국내는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52%, 유럽이 21%, 북미가 1%와 기타는 2%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아 매출이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인터로즈는 국내에서는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판매하고 해외에서는 OEM,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의 매출액 비중은 20%, OEM, ODM 공급은 80%로 OEM, ODM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 사항은 일본 회사인 피아향 ODM 공급입니다. 22년에는 피아에 324억 원 규모의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로즈 매출액의 25.56%를 차지합니다. 또한 21년부터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 알콘과 한국, 중국 외 아시아 주요 7개국의 컬러 원데이 렌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국가에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기에 계약에 따른 국가별 공급 확대로 매출 성장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제품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컬러와 클리어로 구분하였을 때 컬러 렌즈의 매출액은 70%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컬러 렌즈 선호도가 높은 아시아 매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데이, FRP로 나누어 보면 원데이 렌즈의 매출액 비중은 2018년도 57%에서 2022년도 70%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보관 및 관리가 필요 없으며 취향에 따라 컬러 등을 자주 바꿀 수 있어 원데이 렌즈의 선호도가 높아져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과 논실리콘으로 나누었을 때 아직까지는 논실리콘의 비중이 83%로 높지만 20년 이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선호 추세에 맞춰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로즈의 상승 능력은 신규 설비 도입과 공정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가동률은 2018년과 2019년에는 90%대였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상공장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2분기와 3분기의 생산 이슈로 인해 가동률이 미미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수율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인터로즈의 국내 전략은 자체 브랜드 클라렌 시리즈의 판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로즈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소재로 한 오토호트 시리즈를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하여 이 소재의 렌즈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렌즈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매출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로즈는 국내 유통 채널 PB 확대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PB 상품 공급은 유통업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 판매 전략입니다. 일본은 컬러 렌즈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컬러 렌즈의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인터로즈는 주요 ODM 거래처인 PR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PR을 통한 매출액은 2021년 250억 원에서 2022년 32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네트웍스와 프로마이즈 공급을 확대하였는데요. 이는 대만 ODM 업체들의 품질 이슈로 인해 일본 회사들이 공급 업체를 인터로즈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판매법인을 두어 중국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 렌즈 판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 렌즈 구매는 시장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터로즈의 중국 매출은 코로나와 중국 현지 업체 세무조사로 인해 감소되었으나 중국 리오프닝으로 올해에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시장은 코로나 이후 일회용 렌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리콘 하이드로겔 점유율 또한 증가 중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컬러 렌즈 침투율이 30%인데 반해 중국은 아직 8% 수준으로 컬러 렌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앞으로 인터로즈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은 클리어 렌즈 중심 시장으로 동사는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해 유럽 지역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렌즈의 본격적인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디스트리뷰터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는 옵탈믹과 계약하여 유럽 전역의 공급망을 확대하였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매출의 증가 기대입니다. 인터로즈의 실리콘 렌즈 판매액은 2021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실리콘 하이드로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2024년 이내에 FDA 승인을 받아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의 판매 비율 증가가 예상됩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판매가가 30%가량 높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 중심의 컬러 렌즈 판매 증가입니다. 중국 내 컬러 렌즈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1.07%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12.15%를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렌즈 재료 시장 점유율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65%, 하이드로겔이 22%, RGP가 11%, 기타 재질이 2%를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컬러 렌즈의 침투가 용이한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글로벌 탑4는 클리어 렌즈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는 컬러 렌즈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ODM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ODM 기업 중 실리콘 하이드로겔 컬러 렌즈 제조가 가능한 회사는 인터로즈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ODM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로즈는 현재 일본, 중동, 중국 등의 지역에서 실리콘 컬러 제품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쯤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받고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상공장의 생산 안정화입니다. 상공장 캐파는 1,500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22년 가동률 20%에서 2023년 6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공장에는 총 20개 이상의 라인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는 12개의 라인만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2개 증가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생산 지연 이슈로 가동률이 미미하였지만 9월부터 수율이 안정화되어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로즈에서는 생산 지연 이슈에 대하여 설비가 1, 2 공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공장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전용 공장으로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공장은 자동화 공장으로 인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이익률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인터로즈는 매출 채권이 높은 편입니다. 매출 채권으로 인해 현금흐름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국내에서 실리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 채권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 수급 시점이 도래하여 국내 매출 채권은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매출채권입니다. 인터로즈는 2022년 부실 매출채권을 비용으로 간주해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밸류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매출액을 예측하여 구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매출 비중 증가와 국내 성장률 감소 폭을 고려하여 310억 원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일본 매출은 하이드로겔 컬러 제품 매출액에 일본 컬러 렌즈 시장 점유율 성장률을 곱하고 하이드로겔 클리어 제품 매출액에 콘택트 렌즈 시장 성장률을 곱하여 구하였습니다. 중국의 22년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락폭과 상황이 20년도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20년도에서 21년의 상승률인 126%를 적용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작년과 재작년 성장률의 평균치를 곱하였으며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연평균 렌즈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매출 원가는 4개년 매출 원가율을 고려하여 3공장 수율 안정화로 매출 원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0.5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3공장이 자동화 공장이며 1, 2공장의 공정 개선이 기대되기에 인건비의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판관비는 작은 폭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 매출액은 같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는 안정성 인증에 통과하여 실리콘 하이드로겔 판매가 시작될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판매되는 것 중 20%가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전환되어 일반 렌즈의 판매가보다 3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매출액은 20% 성장, 기타 국가 매출액은 연평균 렌즈 시장 성장률을 고려하여 구하였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19년도보다 낮은 0.47을 적용하였으며 판관비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타겟펀은 대만의 ODM 기업 세인트샤인 옵티컬과 페가비전의 펄을 고려하여 15배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EPS는 2602, 타겟 멀티플 15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는 41,252원, 상승 여력은 36%입니다. 2024년 예상 EPS는 3,357, 타겟펀은 14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는 46,998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 예상 상승 여력은 55%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